반갑습니다. 수능까지 전국의 학생들을 응원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40번 문장 요약 지문을 가지고서 문법을 먼저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면서 왜 답인지를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박스의 첫 줄에 보면 원오브로 나오죠. 원오브로 나오면 뒤에 복수명사가 옵니다. 그리고 동사는 단수예요. 두 번째 줄에. 고1 모의고사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리고 to 부정사가 앞에 있는 강력한 도구를 수식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줄에는 thinking back on과 writing about이 병렬 구조인데 on과 about이라는 전치사의 공통 목적어가 what부터 towards까지 what절입니다. 그리고 what은 선행사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주어 역할하는 what입니다. 다음에 have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has been 하면 틀립니다. has happened로 써야 돼요. 이런 거는 내신에서도 충분히 나왔고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문법이니까 잘 기억하세요.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다음에 네 번째 줄에 ask 다음에 목적어 답에 to 부정사 구조 잘 챙기세요. ask 목적어 to 부정사. 이때 ask는 요청하다, 요구하다 뜻입니다. 그런데 사형식의 ask는 물어보다는 뜻이에요. 꼭 구분하세요. 사형식의 ask는 물어보다. 그 다음에 봄방학을 보내고 있는 때 on spring break입니다. 여러분도 좀 조만간에 봄방학이 있죠. on spring break. 전치사 on입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were asked to write는 ask 목적어 to 부정사가 수동태로 바뀐 구조입니다. 잘 챙겨 놓으세요. were asked to write. 그리고 the good things는 선행사가 되고 대시 주격 관계의 대명사입니다. 다음 줄에도 the student가 선행사로 후에 선행사가 되고 후는 주격 관계의 대명사죠. 그리고 the students가 선행사 주어면서 뒤쪽에 were이 동사가 나옵니다. 진짜 동사입니다. were. 그 다음 형용사 보호가 비교급으로 3개 나오죠. happier, healthier, more confident. 이 비교급 때문에 다음에 뒤에 than이 있습니다. than이 있다는 건 반드시 앞에 비교급이 있는데 비교급이 있다고 무조건 than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than이 있으면 앞에는 무조건 비교급이 있어요. 그러나 앞에 비교급이 나온다고 뒤에 than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ability to 부정사. 능력이라는 단어 뒤에는 to 부정사가 따라와서 그 능력을 수식합니다. capacity to 부정사. 똑같은 구조예요. 다음에 the ones who. the ones는 사람들이란 뜻인데 who가 주격 관계 대명사고 다음에 by는 전치사 뒤에 동명사어죠. 이때는 뭐뭐 함으로 씁니다. by ing는 동사함으로써. 다음에 on이 전치사고 how부터 values까지가 간접 의문문이죠. 이때 how는 의문부사입니다. 의문부사.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구조입니다. 쭉 내려가서 자 끝에서 위로 셋째 줄에 and all day 이 부분을 볼 때 밑에 공식을 적어놨어요. 이 공식은 암기를 해야 돼요. all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have to가 나옵니다. 또는 can do가 나와요. 이럴 때 to라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이 목적어가 빠져나간 게 all이에요. 그래서 all이 선행사 역할하면서 문장이 주어 역할합니다. 그래서 대시 목적격 관계 대명사인데 이 all이 사물을 의미합니다. 사물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는 보통 단수로 받아요. 그래서 비동사가 단수입니다. 근데 사람이면 복수로 받아야 돼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비동사 뒤에 보호가 나오는데 to 부정사 구조가 보호가 될 수 있죠. 여기서 그런데 to는 생략을 많이 해요. 원어민들이. 그래서 이 구조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 이 구조 자체를. 자, 이 구조에 맞춰서 본문을 보면 all they have had to do 할 때 do 뒤에 목적 없죠. 그래서 all이 선행사고 주어입니다. 다음 all이 사물이기 때문에 was죠. was 다음에 to 부정사가 보고 오는데 to가 빠졌죠. 확실히 기억하세요. 내신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서 이런 부분들이 선생님들이 서술형으로 낼 수도 있어요. 잘 챙기세요. 그리고 문법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고. 자, 밑에 박스에 보시면 작은 박스 밑에 메모해 놓은 게 있죠. 주어 believe, 목적어 to be, 명사 to be 형용사. believe가 오형식 구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외워두면 박스에서 뒤쪽에 보면 what we believe to be 나오죠. 여기서 believe가 오형식 타동사고 목적어 없죠. 이 목적어 빠져나간 게 what입니다. to be 다음에 빈칸 나오죠. 아시겠죠? 그 다음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죠. 내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하는데 사역동사란 말 쓰지 마세요. 그냥 make 자체, 영어 그 자체로 보고 인식을 하면 영어가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합니다. 한국어로 용어를 막 붙이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복잡해져요. 그래서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온다. 이때는 make는 강제로 뭐뭐 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feel이 목적보 동사 원형이지만 feel 자체는 타동사예요. 그래서 다시 대절이라는 목적어절을 가지고 오는 구조입니다. 이때 대해서는 접속사고 뒤에 문장 완전하다는 거. 이 40번 지문은 문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문법 설명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우리가 접근할 때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쭉 읽어 내려도 됩니다. 해석 능력이 자신 있는 학생들은. 그러나 밑에 작은 박스를 보고도 운이 좋은 경우는 답이 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작은 박스부터 시도를 해봅시다. 네, 그런 테크닉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근데 이게 사고가 좀 돼야 돼요. 머리가 좀 돌아가야 됩니다. 이거는, 자, 보세요. 처음에 journaling about daily activities. 자, journal이라는 게 일기를 쓰라잖아. 그럼 일기를 쓰는 것이죠. 매일매일의 활동들에 대해서 일기를 쓰는 건데, based on은 뭐뭇을 기반으로, 근거로 란 뜻입니다. 뒤에 목적어절이 나오죠. 우리가 빈칸이라고, 저 목적보는 우리가 빈칸이라고 믿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매일의 활동들에 대해서 일기를 쓰는 것은, 자, 여기서 잠깐 멈춰보세요. 사람들이 일기를 쓸 때는 어떤 걸 씁니까? 그날 가장 내가 좋았던 거, 또는 가치 있었던 거, 의미 있었던 거, 또는 가장 힘들었던 거, 정말 슬펐던 거, 이런 내용들을 일기에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빈칸이라고 믿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매일매일의 활동들에서 일기를 쓰는 것은 우리가 대체를 느끼게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기라는 것은 지나온 시간을 다시 회상하면서 적는 거니까. 즉 우리의 삶은 뭐가? 의미 있다. 긍정적 뉘앙스입니다.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 수 있어. 뭐함으로써?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그날 하루 동안에 겪었던 지나간 경험들을 이렇게 함으로써죠. 그것도 긍정적 뉘앙스죠. 그죠?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일기를 쓰는 게 아니잖아. 다시 생각을 하고 다시 되새기기 위해서 일기를 쓰는 거거든. 그럼 자, 여기서 보면 1번에 factual, 지금 A번 보면 1, 2, 3, 4, 5가 다 단어가 달라요. 이런 경우의 문제가 어렵습니다. 일단 단어 뜻을 알아야 되죠. factual은 사실적인이죠. 사실적인. 그리고 worthwhile은 가치가 있는죠. 가치가 있는. outdated는 구식어입니다. 구식어의. 그 다음 objective는 객관적인이죠. 객관적인. demanding은 힘든.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부담이 되는이죠. 부담이 되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자, 집어넣어 보세요. 각각. 우리가 사실적이라고 믿는 것을 기반으로. 말이 좀 이상하죠. 일기는 실제로 내가 겪었던 거니까 사실적이 맞죠. 자, 날아갑니다. 두 번째, 가치가 있는 것. 2번이 나는 답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뒤에 대절에 보면 두째 줄에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다고 느끼게 만들잖아. 그럼 내가 일기를 쓰는 건 내용들이 그날 겪었던 경험 중에서 가치 있는 것, 나름의 자기의 가치관을 부여하는 내용이면 좋겠죠. 그럼 2번이 가능성이 있다. 2번이 가능성이 있다. 3번에 구식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3번 객관적인. 내가 겪었던 경험인데 당연히 이거는 객관적인지 주관적인지는 내가 판단하기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말이 안 되죠? 다음에 힘든 일,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었지만 참 의미가 있었다.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2번하고 5번으로 우리는 답을 좁힐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B번에 들어갈 단어가 rethinking은 다시 생각하는 거. 이 말이고 describe는 묘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그날 겪었던 경험을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경험을 묘사한다. 우리의 경험을 다시 생각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느끼게 만든다. 그럼 B번도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럼 2번하고 5번을 놓고 본문을 보면서 이제 답을 찾아가면 돼. 최대한도 답이 접근했으니까 박스로 올라갑니다. 여기 보시면 첫 줄에 우리의 삶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는 성찰적인 일기쓰기다. 성찰적이라는 건 그날 하루 지나온 일들을 반성하고 다시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는 걸 성찰적이라고 그러지. 성찰적인 일기쓰기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thinking back on은 뭐뭐에 관해서 되돌아보는 거야. think back on. 그리고 write는 쓰는 거니까 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그날 우리가 경험한 거잖아. 우리에게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쓰는 것. 즉 이게 바로 성찰적인 일기쓰기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인생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다. 가장 강력한 도구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가치가 일단 들어가야 되겠지. 그럼 내가 반성하고 성찰하는 느낌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지금 내려왔을 때 다시 생각해 본다는 거는 성찰한다는 뜻이겠지. 그냥 묘사하는 건 아니잖아. 그럼 일단 2번으로 답을 나는 간다고. 내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시 올라갑니다. 자, 1990년대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원들은 학부생은 대학교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생 말이에요. 봄방을 보내고 있는 그런 재학생들, 학부생들에게 그들의 가장 중요한 개인적 가치와 그들의 매일매일의 활동들에 대해서 일기를 쓰라고 요청을 했어요. 자, 봄방을 보낸 학생들은 A군이죠. 실험이니까 대조군이 나와야 되겠지. Others, 다른 학생들은 요청을 받았는데 write about only the good things that happened to them in the day. 그날 동안에 그들에게 일어났던 좋은 것에서만 오로지 좋은 것들에만 일기를 쓰라는 거지. 그럼 이건 좀 대조가 확실히 될 수 있죠. 좋은 것만 쓰라. 그럼 좋은 느낌, 감정을 가지겠지. 그러고 쓰겠지, 그를. 그러나 이제 반대적으로 좋지 않았던 일이라도 가치가 있는 게 있을 수 있잖아. 자, 다음 보세요. 3주 후에 그들의 가치에 대해서 글을 썼던 그 학생들은 뭐냐?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자신감과 확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어떤 능력? 스트레스를 다루는 능력, 처리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럼 스트레스라는 건 부정적 뉘앙스인데 이걸 다루는 능력에 대해서 해피하고 건강하고 더 자신감이 넘쳤다는 것은 결국 위에서 나온 대조군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자기의 활동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지. 자, 누구보다도 is only 오로지 좋은 것에만 집중했던 그런 학생들보다도입니다. 여기서 일단 답은 나올 수 있겠죠. 다음에 by reflecting on, reflect on은 뭐뭐에 관해서 생각하다, 성찰하다거든. 그래서 그들의 매일매일의 활동들이 그들의 가치를 어떻게 뒷받쳐 줬느냐. 자기가 하는 매일매일의 활동들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을 어떻게 뒷받침해 주었느냐에 관해서 성찰함으로써 이 말이잖아. 다시 생각해서 성찰함으로써 학생들 얻었어. 새로운 관점이잖아. 이게 바로 밑에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잖아. on those activities, 그러한 활동들과 선택에 관해서 새로운 관점을 얻었다는 거지. 이때 perspective, 관점, 원근법이 있는데 관점을 해석하세요. 그 다음에 작은 스트레스와 해설, 귀찮은 일들이 이제는 행동, 행위에 있어서 그들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좀 작아. 좀 귀찮은 일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걸 함으로 인해서, 그걸 잘함으로 인해서 어떤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거지. 갑자기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의미 있는 활동도로 가득 차게 되겠지. 조금 힘들더라도 사람들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해야 되는 모든 것은 바로 뭐다? 그것에 대해서 성찰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것이었다. 그것도 어떻게? 긍정적으로 다시 재구성함으로써 그들이 겪었던 하루의 경험을 그들의 개인적인 가치를 가지고서 그들이 하는 경험들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하는 거. 이게 바로 성찰하면서 글을 다시 쓰는 것이다 이 말이겠죠. 됐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시 한번 더 작은 박스 해석해 보면 우리가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을 기반으로 매일매일의 활동들에 대해서 일기를 쓴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경험을 다시 생각함으로써 의미가 있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5번은 좀 아쉽지만 describing이 좀 내용이 맞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조금 시간이 길었죠.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40번 문제를
모의고사에서 절대 틀리지 말아야 되고 내신에서 똑같은 유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을 잘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문법 많아요. 철저하게 문법 복습해서 머리에다 정리하고 단어 잘 챙기시고 알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리고 제 강의를 주위에 많은 친구들한테 알려주세요. 많이 여러분의 어떤 그런 열렬한 응원이 내가 열심히 강의를 질 좋은 강의를 찍을 수 있도록 해주는 동기를 부여해주는 겁니다.